보고서는 풍산과 코리아센터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이고요. 목표 주가는 42,000원이고 하향을 좀 했습니다. 목표 보고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먼저 목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풍산은 목표 주가가 5만 원입니다. 네, 하향을 시킨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한번 첫 번째 보고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같은 경우에 YOY 21%, 그다음에 QOQ로는 9%에서 거의 1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 그다음에 YOY로는 플러스 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 수요 회복에 더한 구리 가격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방산 매출에 대한 것은 내수가 좀 부진하고 수출이 이를 커버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과급에 대한 일회성 비용도 좀 있기 때문에 마진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긴 했지만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정책 기조 변화로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좀 작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이래로 타이트하던 공급이 신규 광산 유입으로 인해서 증설 등으로 완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대 역시 완화될 여지가 있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폭이 합리적으로 가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도 수출이 방산 매출을 지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린 인프라향 수요가 견인하는 구리 가격이 중장기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엔 풍산이 이제 구리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되는 거기 때문에 구리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 보고서 보시면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10,000대를 재탈을 하면서 역사적 고점이었던 1,460원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중국 경기 지표 개선이 되고 경기 회복 기대감, 베이징 올림픽만 끝나면 다시 한번 회복할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있을 거고 유럽의 전력난과 인도네시아의 광물 수출 제한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 날 파월 미 연준 의장 페드에서 시장 친화적 청문회 발언 등에 힘입어서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 중국 정부의 원자재 시장 직접적 개입과 경기 부양 종료 및 긴축제 전환에 따른 중국 경기 모멘텀 둔화로 추가 상승을 이어가지 못한 채 6개월 이상 보합을 유지했었습니다. 6개월 이상 보합을 유지했었습니다. 지난 5월에서 지금 현재 1월까지. 하지만 올해 1분기를 시작으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4분기 기점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 등을 나서고 있고, 그래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중국 경기 모멘텀이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자, 정부의 원자재 시장에 대한 압박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전력량 에너지 비용이 급등에 따라서 유럽 비철 업체들의 감산 확대 및 비철 가격 상승 압력을 자극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는 풍산의 해라고 좀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65,000원을 유지를 했고요. 종목은 작년에 그 누리호 발사 때문에 굉장히 좀 핫하게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그 발사 이후로 모멘텀이 확 죽어버리면서 모든 이제 그 상승이 좀 멈춘 상태입니다. 네, 실적 보시면은 매출액에 1조, 거의 2조에 육박합니다. YOY로 13%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900억에 가까운 YOY 16% 성장했습니다. 자, 국내 군수는 계절적으로 성수기고요. 항공 엔진 쪽에서. 그다음에 디펜스도 K9 자주포 이런 것들을 수주를 했었습니다. 테크인 쪽에서는 CCTV, 중국산이 퇴출되면서 반사이 가지고 있고 파워 시스템은 수주 잔고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장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커지는 방산 수출 기대, 아마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천공 같은 경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주가가 많이 상승한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올해 원래 5월에 누리호 또 이제 두 번째 발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설계에 대한 이제 안 좋은 그 부분이 발견이 되면서 지금 예정이 거의 7월, 9월 정도로 밀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실적 모멘텀 이외에는 다른 추가적인 모멘텀은 없습니다. 그래도 실적 하나는 끝내줍니다. 물론 이번 연도가 엽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담감도 일부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기업이 항상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가 이후에 야, 그래서 다음에는 유지가 되겠어? 내년에는 되겠어? 이런 것들이 따라붙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반등이 되기 전에 매수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자, 마지막 기업은 코리아센터입니다.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에 다나와를 인수를 했고요. 다나 지분 51% 정도를 인수를 했고요. 거의 4,000억 정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기업 가치를 7,760억 원 정도 인정을 받았고요. 경영 프리미엄까지 해서 현 주가 대비해서 14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와 또 이제 CB, 그다음에 BW를 통해서 투자를 받았고요. 이것은 인수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서머스 플랫폼, 에누리닷컴, 이거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에누리닷컴과 다나오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는데 저도 역시 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 보고 있고, 사실 시너지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에누리닷컴하고 사실 다나오는 거의 라이벌 구도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스윗 트래커를 통한 택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해당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 비식별을 하고 2차로 데이터를 3자에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또 광고 솔루션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요. 연간 160억의 빅 데이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다나와는 50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합쳐질 수가 있겠고 서머스비 플랫폼 자체가 비상장일 거기 때문에 다나와에게 흡수합병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나와도 사실 한번 보긴 해야 됩니다. 다나와도 보고서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를 좀 아니다 싶어서 좀 버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찾아서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괜찮은 전망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69% 정도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다나와 주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보고서를.
자, 이거는 이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휴 쇼핑 부분의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그 동사에 대한 이제 어떠한 이제 그 회사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대부분 다 아실 거라 봅니다. 어떤 회사인지는. 자, 2022년도 판매 수수료 앤드 다나와 컴퓨터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PC 구매가 높은 코로나로 인해서 민간과 정부의 PC 구매 확대에 높은 베이스 임팩트가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22년도에는 다시 안정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나와는 있습니다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성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테레 주주가 저희가 지금 방금 봤었던 코리아 센터로 변경이 됩니다. 순현금 1,000억 원 정도의 이것이 성장을 위한 필요자금 M&A 자금을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사업 다각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없더라도 동사는 지수 트래픽이 증가하는 성장 흐름에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더 별 내용이 없네요. 뭐 영업이익 추정하면은 뭐 우리가 뭐 필요 없다,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그죠? 순현금 추이, 예. 그 다나와에서도 이 1,000억 원 정도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이제 회사를 뭐 M&A를 한다든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래 그 코리아 센터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그 뭐였죠? 애누리닷컴하고 합병하는 거에 이 1,000억 원을 좀 쓰면 좋겠죠. 물론 그냥 합병을 그냥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 자금을 꼭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다나와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산일봉입니다. 자, 풍산일봉 바닥에서 좀 들어져 올려줬네요. 네, 올려져 있고, 네, 좀 턴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주봉상으로 42,000원?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주당 한 10,000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올라가는 거는 뭐 줄 수 있겠지만, 뭐 풍산은 좀 그렇죠. 항상 또 사고 싶을 때는 또 가격이 높다가도 또 떨어지면은 또 사고 싶지 않고, 그죠? 모든 주식이 거의 그렇긴 하지만 풍산은 조금 더 그렇죠. 네, 그래서 풍산 요 정도까지만 차트는 보겠습니다. 네, 차트적으로도 당장 뭐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좀 사실 들진 않아요.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100%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그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꾸준히 실적 때문에 올라왔고, 이전에 그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더 훨씬 많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말씀드릴 때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실적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거 높지만은 한 번씩 떨어질 때 이럴 때 좀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더 떨어질 때 분할 매수로 3분의 1만 매수를 하셨어도 사실 뭐 거의 이 정도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반 정도. 그럼 벌써 수익이 났어요. 벌써. 그래서 이렇게 좋은 주식들은 좀 미리미리 좀 따라가면서 팔로잉하면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 때문에 한 번 정도 뻥 뛰고 슈팅 나오고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할 가능성도 남아 있으니까요. 또 좀 잘 보시다가 또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또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리아 센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센터 오늘 뭔가요? 오늘 뭐죠? 네, 뭐 별로 없는데, 네, 인수 소식, 네네네네, 네, 본 계약 때문에, 네, 근데 뭐 다 내려왔죠? 다 내려왔어요 그냥. 네, 그래서 오늘 이 몇 프로 올라간 건가요? 대략 한 10%? 10% 이상은 올라간 것 같은데, 그죠? 네, 10% 이상, 15%? 뭐 그 정도 올라간 것 같고, 네, 근데 뭐 다 떨어졌고요. 음봉 다 떴고, 거래량 다 떴고, 차트 망했죠. 네, 차트만 보시면 알겠 차트 망했습니다. 예. 다음 주 약간 더 떨어지겠죠, 다시. 네. 그래서 코리아 센터는 사실 코리아 센터한테 이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오히려 다나한테 좋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코리아 센터는 이렇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이제 아까 보셨듯이 12,000원, 네, 지금 주가에 거의 100% 정도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가 하락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좀 되어버렸고, 네, 그래서 네, 한번 봅시다. 네, 그래도 재물은 좋네요. 네, 재물 굉장히 좋네요. 근데 퍼가 좀 높네요. 퍼가 좀 높고. 네, 그럼 다나와를 한번 볼게요. 다나와는 그게 보고서의 목표 추이 값이 크진 않았는데, 여기가 6%가 올랐네요. 여기가. 역시 다나와가 낫네요. 주가상으로도. 근데 월봉상 좀 높은데요. 월봉상으로. 네, 재무는 올해는 좀 안 좋고, PER 괜찮고, 일봉 뭐 그저 그렇고, 주봉 괜찮고, 근데 올라온 게 좀 아쉬운 거죠. 네, 올라온 게 좀 아쉬운 거고, 월봉으로 보면 또 이렇게 떨어진 거라서 사실 주가, 근데 또 이것도 한 방이라서 이게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토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추가 폭락할 가능성도 또 없지 않아 좀 있긴 하거든요. 여기 16,000원까지는 다나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모멘텀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는 회사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좀 기다렸다가 좀 담아보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